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산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태운다. 그럼 재가 나온다. 화력발전소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을 상당히 많은 양의 석탄을 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석탄이 타고 난 나머지 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재를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도. 실제로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대한민국 아파트는 일본산 쓰레기로 지어졌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당연하게 뭐를 짓느냐 하면 시멘트로 짓습니다. 시멘트로 지을 때 시멘트의 첨가제로 이렇게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비산제입니다. 이 쓰레기란 말은 화력발전소의 비산제를 말합니다. 비산제를 수입하지 마라. 왜냐? 비산제 수입하면은 일본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느냐? 비산제 처리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너희들 어차피 처리 못하는 거 함부로 못 버리니까 우리가 받아줄게. 우리가 일본에서 처리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 쓰레기를 받아서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줄게. 돈을 받고 그것을 시멘트 재료로 시멘트 재료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 실제로 보면 공급이 수요를 총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벌써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들이, 저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시멘트 공장들이 그냥 우리나라 비산지는 아마 안 쓰나 봐요. 돈을 안 주는지 처리 비용을 안 주는지. 그러니까는 안 쓰고 그냥 일본에서 똑같은 비산제다. 석탄을 화력발전에서 사용하고 남아있는 비산제를 우리가 받아오면은 저쪽에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우리한테 줍니다. 받아와서 그걸로 우리가 시멘트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비산제가 많이 나와도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잉부는 그 입지에 매겨한다. 일부는 해양이 투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태안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란 말은 무조건 석탄을 떼온다. 석탄을 떼온다 말은 비산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중 처리해야 할 비산제 가운데 상당량이 그냥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수면 바깥으로 있다. 그러니까 수중 처리되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밖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나와서 값싼 중국산 비산제 수입. 우리나라는 안 쓰는 거예요. 있어도 안 쓰고 중국산 비산제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 값이 더 싸다. 아마 돈을 받는 건지, 일본에서는 돈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니까 그냥 이걸 그냥 마구 폐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도 좀 있어서. 그래서 버리는 게 영국,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매년입니다. 매년 60에서 70만 톤이 계속 나와서 인근 투기장에 들였다.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비산지 입자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태우고 난 재기 때문에 입자가 아주 작아요. 이것들이 이런 곳에 들어가서 생물의 다양성을 아주 낮게 하더라. 이런 동물들을 없애더라, 죽이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령토가 유입될 때는 저항성이 없는 종들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지만 고령토에 저항성이 있으면 오히려 개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적응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비산제의 경우에는 비산제를 투기하는 지역은 그냥 뭐 관계없이 전부 다 동물상이 빈약해지더라. 비산제 속에 워낙 중금속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독성에 의해서 동물상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실제로 뭐 다른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말도 하는데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인공암초입니다. 인공암초란 말은 제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사람이 집어넣은 이렇게 뭐 배든 그 다음에 인공오초든 이런 것들, 인공적으로 집어넣은 것들을 약간 인공오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집어넣은. 자,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자, 이 인공오초가 아니고 인공암초. 그러니까 원래 리프는 뭐죠? 원래 리프는
산호초입니다. 산호초. 그죠? 바닥에 살고 있는 이렇게 그죠? 산호초인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목적은 뭐냐? 이런 인공암초가 바닷속에 있는 목적은 뭐냐면 해안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많이 봅니다. 옛날에 이렇게 자주 보지 않았지만 인공암초 진짜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파제.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는 거제라든지 통영 저기 바닷가로 가다 보면 마을이 있다, 배가 있다 그러면 그건 거의 다 방파제가 다 있습니다. 조그만 의항이 있으면서 의항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의항 앞에다가 방파제를 만들어서 파도가 들어와도 방파제에 부딪혀서 파도가 깨지고 항 내에 있는 어선에는 피해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어항 그리고 방파제죠. 그죠? 그런 목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사실. 일본을 이해해요. 20년 동안 방파제만 해도 4,000개 만들었다. 1년에 200개씩 만드는 거죠. 그죠? 엄청난 양의 방파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수산업 장려의 목적도 있다. 그래서 난파선이 물고기들한테 안식처를 제공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배가 침몰했는데 들어가서 구경하다 보면 그 주변에 물고기가 엄청 많더라. 그것만 딱 봐도 난파선이 배가 침몰되어 있어서 바다에 깔아앉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해조류가 붙고 해조류가 많이 붙으면 그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어류들이 많이 몰려들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한 석유시추선 그 기름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석유시추선 그 주변에도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들더라. 그리고 지역 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적절한 폐기물들을 신두이곤에서 해양에 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산업 장려를 위해서 뭔가 물고기들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를 집어넣자. 그럴 때 폐기물들을 넣자. 어차피 버릴 거. 바다에 넣어서 물고기라도 많이 모이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바다 목정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폐기물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이것은 지금 시드니 항에 배치된 겁니다. 시드니 항에 배치되어진 인공암초인데 보십시오. 이건 뭐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밑에 무거운 시멘트를 딱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철제인지 뭔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무거우니까 밑에 딱 붙어 있고 여기 떠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해초가 붙고 해초가 붙으면 시간이 더 지나면 저걸 먹기 위해서 물고기가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그런 목적이죠, 그죠? 원래는. 자, 저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나마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돈을 들인 겁니다. 직접 인위적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들이 더 많이 모여들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다 목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어초, 아까와 같이 시드니 항에서 하는 것처럼 인공어초를 직접 물고기가 어떻게 하면 잘 모여들까 하면서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바다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렇게 하기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낡은 배를 분해하지 말고 배 그냥 깔아쳐. 배를 그냥 패선을 그냥 투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하죠? 자동차 폐차장이 따로 있죠. 폐차장에 갖다 주면은 부품 카페에서 돈 한 몇십만 원 줍니다. 나머지는 뭐냐? 폐차장에서 필요한 것은 다 빼내고 나머지는 그냥 압축 폐기시키죠, 그죠? 근데 배는 어떻게 하느냐? 배는 그냥 깔아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가 깔아앉으니까 이 깔아앉은 배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식물들 자라니까 이게 물고기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못하죠. 함부로 못 버리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낡은 배도 그냥 바다에 깔아쳐 버리자 라고 했는데 이제는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배 자체가 그 안에 기름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해체를 해야 되죠. 그죠?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력시추선. 아까 말한 겁니다. 이 시추선. 이것도 보면 그냥 이거 해체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이 밑에 보나마나
해조류 같은 게 많이 붙어가지고 끝내는 여기에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실제 보면 여기에 사람들 가서 낚시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니까 그래서 뭐 오히려 그냥 의도적으로 여기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거 무너뜨려 가지고 낚시들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아마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자동차 타이어 뭐 교차하는 그런 곳에 보면 옆에 폐타이어가 엄청 많이 있죠. 엄청난 양의 폐타이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에서는 이거 그냥 어투로 만들자. 그냥 폐타이어 그냥 바다에 버리자 이런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폐타이어인데 이게 폐타이어에 붙었어요. 부착 생물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걸 꿈꾸겠죠. 사람들이 이걸 꿈꾸고 오케이 이건 폐타이어 넣어버리면 여기에 부착 생물이 붙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먹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이 잘 보였는가 모르겠네요. 잠수부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폐타이어를 갖다 쳐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을 이제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버리자. 그러면 여기에 물고기들이 들러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부착성들이 많이 붙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내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더 바다가 더 지저분해져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다가 내려가서 폐타이어를 갖다가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뭐 쉽게 생각하면은 폐타이어 뭐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그냥 바다에 버리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론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아까 말했던 비산재. 아까 그 비산재는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해준다고 했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자, 시멘트와 관련되어진 비산재 활용. 시멘트 아까 말했다시피 시멘트를 만들 때 여기 보면 시멘트를 만들 때 벽돌 같은 거 만들 때 석회, 비산재, 석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 비산재를 써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굳이 뭐 천년 진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더라. 라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 것도 보시면 비산재 자체가 벌써 절별 용량이 꽤 나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다. 그래서 비산재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되면 이 상품하면은 시멘트에도 사용되어지고 도로 및 제방에도 비산재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산재가 오히려 많이 이용되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공 암초,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 암초란 말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거. 오케이. 해안 보호를 위해서 방파제. 이건 오케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웬만한 방파제가 있고 그 앞에 테트라포드라고 기억나죠? 사각불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다 설치해가지고 파도가 웬만큼 불어서는 방파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해안선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인공암초의 두 번째 목적은 수산업 장려. 물고기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옛날에는 양파선도 쓰고 석유수천도 쓰고 그 다음에 폐타이어도 쓰고 콘크리트 폐기물도 넣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네, 효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난파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냥 낡은 배를 깔아앉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배는 그냥 난파된 거예요. 전쟁 도중에 이렇게 난파되어가지고 이렇게 깔아앉은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끝내는 이렇게 물고기들이 와서 환경을 제공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작동산이 쓰레기와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해양 쓰레기입니다. 근데 리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를 리트라고 합니다. 웨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것, 집안에서 나오는 어떤 쓰레기들, 그런 것들 웨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툭툭 하나씩 버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 작동산의 쓰레기를 리트라고 합니다. 자,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특히 보시면 저인망 그물,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있다. 이런 거물이라든지 보시면 저인망 그물의 70% 베링에 깨끗한 곳이죠. 베링에 여기에서의 저인망 그물에도 한 40%는 거기에도 계속 쓰레기가 걸려 있더라. 쓰레기가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에 다 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1139kg, 1m당 1kg의 쓰레기가 계속 있다는 거죠. 엄청난 쓰레기죠. 보통 이런 쓰레기는 배가 운항 중에 발생합니다. 마폴 협약이 있고요. 마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끝내는 이게 그겁니다. 배에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버리지 마라 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 협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폴 NX5 하면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이게 전부 다 이게 저장을 안 해가지고 지금 다 날아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이렇게 거북이라든지 물고기 이런 곳에 다 플라스틱이 다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의 오염이 도처에 만연해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밑에 보시면은 이 해변의 자연 국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 가면 그냥 이렇게 쓰레기들 다 쌓여 있죠. 부표들, 그죠? 이런 것들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있다. 자, 플라스틱 조각도 보면 이렇게 쓰레기 조각 중에서도 보면 의외로 조사를 해봤더니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있더라.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여기만 해도 이렇게 지름 3,4mm의 플라스틱 종류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크기가 더 작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 지금 아마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전미술이나 몇몇 학생들은 지금 오션이라고 하는 해양 쓰레기 연구소에 가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 우리나라 국가에서 해변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를 처음으로
해양수산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을 오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땄고, 오션에서 전국 40개 대표 해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현종량을 측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을 우리 학생들이 가서 알바로 가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 책에서는 뭐 미세 플라스틱의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벌써 이 책이 나온 다음 20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북이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바다새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사진을 많이 볼 겁니다. 바다새 사진. 이건 안 나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유자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자망. 유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보십시오. 이게 얼마냐면 이렇게 배에서 그물을 펼쳐가지고 이 폭이 대략 5에서 6m, 그리고 이 길이가 뭐 1km가 아니고 20km, 30km, 심지어는 한 60km까지 됩니다. 아주 긴 이것을 유자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유자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유자망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직으로 커튼처럼 설치해서 위에 부표를 달고, 부표를 달아야지. 부표가 뭐냐면 플라스틱 부표입니다. 가벼운 거,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가벼운 것을 달면은 윗부분은 뜨고 밑에는 줄을 달아서, 보통 납추입니다. 무거운 줄을 달아서 수지로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끝내는 어찌 되느냐, 이걸 갖다가 이걸로 물고기만 잡으면 좋은데 이게 어쩌다 보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밑으로 깔아앉겠죠. 이거 자체가 굉장하죠. 깊이가 5에서 6m 되고 길이가 수십 킬로 되는 플라스틱이 그냥 밑에 깔아앉는 거예요. 자, 또 밑에 보시면 이러한 유자망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베스라고 하는 농어의 일종인데, 이것을 갖다 옛날에는 어선당 100kg를 잡았다면은 이 물고기를, 이러한 유자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선당 100kg에 30배가 넘는 3000kg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되느냐, 여기 오면 이제 물고기가 잡다가 끝내는 각 2,000톤 잡다가 나중에는 24,9,000, 엄청나게 많이 잡아졌죠. 그러니까 유자망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남획이라고 저희가 갖다가 엄청나게 잡다가 끝내는 물고기의 씨가 마르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런 게 실제로 여기에 자료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물고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데 최고로 많이 잡힌 해 64년, 66년 각 물고기마다 최고로 많이 잡힌 해가 있고, 그때의 양이 이거였는데 1992년도에는 이만큼 잡히더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줄었느냐? 줄어든 양이란 말은 최고에서 0.7에서 0.5가 줄었다. 먼저 감소한 양이 무려 71%, 60%, 60%, 90%, 80%, 80%, 70%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양만큼 잡히는 양이 줄어들더라. 남획으로 인해서 물고기 잡히는 게 줄어들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찌 되느냐, 더 이상 유자망을 쓰지 마라, 이런 그물은 쓰지 마시오라고 유엔에서 결정안에서 그다음부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자망 하나가 길이가 얼마냐, 무려 6m, 길이는 60km, 깊이가 6m, 그러니까 2층 높이 건물이 무려 60km. 우리 여기 통영에서 마산, 창원
창원까지 이르는 그런 건물이 쫙 펼쳐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한 건물에 매년 13만 마리의 고래가 걸린다.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울산에서 고래고기 먹죠, 그죠? 절대 고래고기를 직접 잡는 건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건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걸린 고래를 갖다가 걸려서 죽어 있으면 당연히 그래서 죽은 거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울산에 있는 고래연구소에 신고를 하면은 근데 나중에는 그걸 갖다가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은 거 판매할 수 없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의외로 많다. 또 유자망으로 인해 죽는 바다새도 이게 보면 이 드리프트 내시되어 있죠, 이런 건물에도 물고기에 잡혀 있는데 이 양도 어마어마하다. 이 양이 밑에 보시면 한 20만 마리, 40만 마리, 그다음 이때는 30만 마리에서 45만 마리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죽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군수품과 그 다음에 뒤에 열에 대한 것은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